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가 드릴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제가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이 손자 손녀들에 둘러싸여 구순을 맞이하시는 것과 65도 되기 전에 완전히 남에게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되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올해 73이고 지난 42년간 여기 서울에서 장수 연구가이자 임상의로 일해왔습니다. 매일같이 저는 이미 몸이 무너지기 시작한 뒤에야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똑같은 비극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바로 지난주에 59살 남성분이 강남에 있는 저희 병원으로 급히 실려오셨습니다. 새벽 5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분의 따님이 1시간 후에 발견하셨는데 온몸 왼쪽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정기검진도 받으셨습니다. 혈압도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약도 드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과 매일 밤 하시던 3가지 행동이 조용히 그분의 몸을 안쪽부터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스스로 식사조차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전염병입니다. 지금 제가 부탁드릴 것을 해주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나실 때 손으로 밀어내야 합니까? 계단을 오르실 때 난간을 꽉 잡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실 때 발을 안정되게 딛기까지 30초 이상 걸리십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험 구역에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너짐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경고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신호들을 무시합니다. 그저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꿀 수 있는 특정 행동들로 인해 일어나는 가속화된 퇴화입니다. 40년간의 임상 경험에서 저는 6,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분석했습니다. 80대와 90대까지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지내신 분들과 65전의 심각한 건강 악화를 겪으신 분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찍 무너진 분들이 반드시 더 나쁜 음식을 드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운동을 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일상생활의 3가지 특정 패턴에서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노화보다 최대 40%나 더 빠르게 세포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 보기에 무해한 3가지 습관이었습니다. 최악의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런 습관 중 일부는 의사들이 수년간 권장해 온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아마도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 3가지 패턴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정확한 경고 신호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손상을 되돌리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치료가 아닙니다. 비싼 건강보조제도 아닙니다. 언제 드시는지,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그리고 여러분 몸의 자연 회복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한 가지. 특정 유형의 부드러운 움직임에 대한 간단한 조정입니다. 이 정보는 60대와 70대의 제 환자분들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힘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행동해야 할 황금 시간이 있습니다. 특정 손상이 임계점을 넘으면 되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발목을 만져보십시오.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보십시오. 눌린 자국이 3초 이상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위험 구역에 계신 겁니다. 저는 65이 되기 전에 쓰러진 400명이 넘는 환자분들에게서 정확히 이 징후를 보았습니다. 대부분 이것을 무시하셨습니다.
그분들 중 일부는 이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73이고 지난 42년간 왜 어떤 분들은 90대까지 활기차게 사시는데 다른 분들은 60대 초반에 갑자기 무너지는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장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너무 늦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괜찮았다고요. 아무 경고도 없었다고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고요. 아니면 더 나쁘게는 옆에서 우는 자녀들과 함께 병원 바닥에서 깨어났다고요. 하지만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기록한 조기 건강 악화 사례의 87%가 세 가지 특정 습관을 공유했습니다. 흡연이 아닙니다. 음주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더 조용한 살인자들이었습니다. 너무 흔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일상적인 패턴들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런 습관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건강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의 어느 날 아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2살 박 여사님이 구급차로 실려오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따님이 부엌 바닥에서 발견하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건강의 모범 시민이었습니다. 적어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걸으셨습니다. 맹물과 국을 드셨습니다. 건강검진을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가 그분의 사례를 검토했을 때 즉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세 가지 조용한 살인자를 완벽하게 따르고 계셨습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셔서 장기들이 아직 야간 모드에 있을 때 시스템에 충격을 주셨습니다. 둘째, 혈액순환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전에 얼어붙은 일은 아침 공기 속에서 운동하셨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손상을 준 것인데 매일 똑같은 저단백 식사를 하셔서 근육과 장기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빼앗으셨습니다. 절실히 필요한 수리 재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수개월 동안 경고 신호를 보내왔지만 그녀는 이것을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라고 치부했습니다. 발목이 붓는 것을 발견했을 때도요. 오래 서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낮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오후 피로감은 수면 부족 탓으로 돌렸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난간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은 자기 나이 또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말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시점과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시점 사이의 기회의 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기간은 단 18개월에서 24개월 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쇠퇴가 너무나 급격하게 진행되어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완전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놀라게 할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악몽은 인생의 마지막 15년을 혼자서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당신을 돌보기 위해 직장과 결혼 생활을 희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이런 모습을 목격합니다. 40대 성인 자녀들이 지쳐서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초기 신호를 무시했던 부모님을 휠체어에 태워 모셔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요. 그것은 정상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로 밀어야 하는 것은요. 그것은 위험한 속도로 근육이 손실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당신만 춥게 느껴지는 것은요. 그것은 혈액순환 장애가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정확히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진짜 적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저는 80대 환자 중에서도 제가 진료하는 일부 50대보다 장기 기능이 더 좋은 분들을 봅니다.
진짜 적은 세포 기화 상태와 기본 활동의 잘못된 타이밍을 통한 장기의 체계적 충격입니다. 이제 65세 이전에 쓰러진 환자들에게서 제가 발견한 두 번째 치명적인 패턴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장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침묵의 탈수 위기라고 부르며 이것은 당신이 마시는 물의 양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발견은 노화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18년 동안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50대와 60대의 갑작스러운 장기 부전을 겪은 수천 명의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그들의 의료 기록을 분석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환자들은 모두 물을 마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들이 권장하는 대로 정확히 하루에 물 8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세포는 수분 부족으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답은 타이밍과 온도에 있습니다. 50세 이후의 몸은 물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이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물을 장기 안으로 끌어당기는 세포 통로가 게을러집니다. 일찍 닫힙니다.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 버립니다. 30분 안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신장은 더 열심히 일합니다. 혈액은 끈적해집니다. 뇌세포는 수축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새벽에 뇌졸중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른 아침에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수면 중에는 8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혈액이 걸쭉한 수프처럼 변합니다. 갑자기 일어설 때 심장은 이 무거운 혈액을 위로 밀어 올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순간이 모든 것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패턴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환자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최악의 사례는 강남에 사시는 62세 박씨 여성분이었습니다. 건강하셨습니다. 운동도 하셨습니다. 식사도 잘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녹차를 마셨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대규모 뇌졸중이었습니다. 딸이 2시간 후에 바닥에 쓰러져 계신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기록을 검토했을 때 문제는 제게 명백했습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것이 싫어서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마시는 것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 그녀의 몸은 8시간의 가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셔서 시스템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수년간 계속되다가 결국 뇌가 또 다른 아침을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패턴입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여러분이 지금 바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찬물은 50세 이후 당신의 적입니다. 찬 액체가 위장에 들어가면 흡수가 시작되기 전에 몸은 그것을 화씨 98도로 데워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소화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장기들이 보호 모드로 들어갑니다. 물은 위장에 머물다가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한 채 몸 밖으로 나갑니다. 뜨거운 물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화씨 100도 이상의 온도는 장 내벽의 섬세한 흡수 통로를 손상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영양소 흡수를 막는 만성 염증을 만듭니다. 해결책은 정확합니다. 물은 미지근해야 합니다. 정확히 체온과 같아야 합니다. 화씨 95도에서 99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에서 세포는 즉시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저항 없이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온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타이밍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 즉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야 합니다. 양치질 후가 아닙니다. 휴대폰을 확인한 후가 아닙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 물이 몸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밤새 이어진 탈수 사이클을 끊습니다.
그런 다음 하루 종일 2시간마다 또 한 잔을 마십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이 아닙니다. 노화된 몸은 물의 홍수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120분마다 꾸준하고 일관된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잠들기 정확히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셔야 합니다. 밤에 소변을 보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한 잔이 당신의 보험입니다. 수면 중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위험한 새벽 시간 동안 뇌를 보호합니다. 소변을 보러 일어난다면 이것은 실제로 긍정적입니다. 신장이 기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잉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리나 폐에 고이지 않고 안전하게 순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이 정확한 방법을 바로 실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이 골든타임 조치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발견한 세 번째 치명적인 패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0년 임상 경험을 가진 저조차도 충격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저는 저녁 염증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매일 밤 조용히 장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오후 6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무엇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65세 이전에 쓰러진 제 환자들 대부분은 이 중요한 시간대에 세 가지 특정 행동을 하고 있었고 이것이 그들의 몸을 염증 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저녁 루틴은 여러분을 치유하거나 죽이고 있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첫 번째 파괴적인 패턴은 잘못된 순서로 늦게 식사하는 것입니다. 제게 62세 강남 서울에 사시는 박 씨라는 환자가 계셨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동맥 폐색을 발견한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녁 루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제가 거의 매일 듣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는 저녁 8시에 식사를 하셨고 항상 밥과 고기부터 드셨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남으면 마지막에 채소를 조금 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세포 재생의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특히 오후 7시 이후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무거운 음식을 드시면 몸이 회복 모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신 모든 에너지가 소화로 갑니다. 장기들이 치유되어야 할 때 과로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일 밤 혈관을 손상시키는 염증 급증을 만듭니다. 저는 박 씨의 저녁 순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 그는 오후 6시 30분 전에 저녁을 드십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히 이 순서로 드십니다. 첫째, 10분 동안 생채소를 드십니다. 오이, 상추, 양배추. 이것이 소화 시스템을 준비시킵니다. 둘째, 단백질. 생선, 두부, 계란. 셋째, 그리고 아직 배가 고프시다면 아주 소량의 탄수화물을 드십니다. 8개월 전 이 변화를 시작한 이후 그의 동맥 염증 수치가 60%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저녁 패턴은 수분 섭취 제한입니다. 오후 7시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자기 직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소변 때문에 깨는 것이 싫어서 아예 마시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접근 방식 모두 혈액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수면 중의 혈액은 자연스럽게 걸쭉해집니다. 이때 조용한 혈전이 형성됩니다. 제게 부산에 사시는 59세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계셨습니다. 그녀는 새벽 4시에 경미한 뇌졸중을 겪으셨습니다. 습관을 검토했을 때 그녀는 밤에 깨는 것이 싫어서 오후 6시 이후에 물 마시는 것을 멈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즉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정확히 한 컵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그런 다음 잠들기 1시간 전에 반 컵을 마시십시오. 침대 옆에 또 반 컵을 두십시오. 밤에 깨시면 3모금 작게 마시십시오. 이렇게 하면 방광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혈류를 유지합니다. 이 여사님은 1년 동안 이 방법을 따르고 계십니다. 더 이상의 사고는 없었습니다. 혈액점도 검사가 이제 건강한 범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저녁 파괴자는 스트레스 호르몬 함정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패턴입니다.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에 코르티솔이 수면을 준비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대에 정반대 활동을 합니다. 뉴스를 봅니다. 재무 상태를 확인합니다. 돈이나 건강 문제에 대해 진지한 가족 토론을 합니다. 폭력적이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봅니다. 이러한 활동 하나하나가 떨어져야 할 때 코르티솔을 급증시킵니다. 이 상승된 코르티솔은 회복 호르몬을 차단하고 밤새 염증을 높게 유지합니다. 저는 인천에 사시는 67세 최 씨를 치료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전 단계, 만성불면증이 있었습니다. 그의 저녁 루틴은 밤 10시까지 뉴스를 보고 그 다음 침대에 누워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엄격한 규칙을 주었습니다. 오후 7시 30분 이후에는 진정되는 활동만 하십시오. 그는 이제 부드러운 음악을 듣고 15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느린 호흡을 연습합니다. 2달 안에 약을 바꾸지 않고도 혈압이 2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몸이 마침내 매일 밤 회복 모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녁 루틴은 조기 사망에 대한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세 가지를 바꾸십시오. 올바른 순서로 일찍 드시십시오. 전략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십시오. 코르티솔 감소를 보호하십시오. 이것들은 제한이 아닙니다. 생존 필수 요건입니다. 이제 제 연구에서 발견한 네 번째 치명적인 패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위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침묵하는 탈수 위기라고 부르며 여기 서울과 우리나라 전역에서 60세 이상의 사람들을 놀라운 속도로 죽이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65세 이전에 쓰러진 환자들의 의료 기록을 분석했을 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 82%가 만성세포 탈수 상태였지만 정기 혈액 검사에서는 아무것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들이 확인하는 표준 수분 지표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포는 절박하게 목말라하며 수축하고 독소를 배출할 수 없고 영양분을 운반할 수 없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탈수가 조용히 신장을 파괴하고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며 급성 심장 사건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갈증 메커니즘이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뇌가 정확한 갈증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춥니다. 심각하게 탈수될 수 있지만 절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입이 마르지도 않습니다. 갈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혈액은 더 걸쭉해지고 신장은 고생하며 위험한 노폐물이 시한폭탄처럼 시스템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단순히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온도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이 매일 세 가지 중요한 수분 섭취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보통 식사 중에 물을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기관이 물에 잠기고 소화효소가 희석되며 그 물의 대부분은 세포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신장이 과부하 상태로 일하며 그것을 배출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전보다 더 탈수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인데 특히 아침에 그렇습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소화기관에 충격을 줍니다. 실제로 세포 수준에서 적절한 흡수를 방해합니다. 겨울에 이런 찬물 습관은 뇌졸중으로 직접 이어지는 위험한 혈압 급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려워서 저녁 6시 이후에 물 마시기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치명적입니다.
수면 중의 신체는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수분 섭취 없이 지냅니다. 혈액이 걸쭉하고 끈적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그 시간 동안 혈액이 가장 위험한 농도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팔뚝을 만져보세요. 피부를 꼬집어 들어 올린 다음 놓으세요. 즉시 제자리로 돌아옵니까? 아니면 천천히 평평해지기 전에 2초에서 3초 동안 올라가 있습니까? 올라가 있다면 이미 세포 수준에서 탈수 상태입니다. 세포가 수축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탄력을 잃은 것입니다. 다음은 수많은 생명을 구한 제 정확한 수분 섭취 방법입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다른 무엇보다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체온 정도로요. 이런 부드러운 수분 공급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지 않고 장기를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둘째, 하루 종일 소량씩 마시세요. 매 시간마다 반 컵씩. 필요하면 타이머를 맞추세요. 소량을 자주 마시면 세포가 신장을 통해 그냥 배출하는 대신 실제로 물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잠들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네, 화장실 가려고 한번 깰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뇌졸중으로 죽은 채 깨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잠들기 전 그 한 컵의 물이 조용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침의 치명적인 혈전을 예방할 만큼 혈액을 충분히 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아침 물에 천연 바다 소금을 아주 조금 넣으세요.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바다 소금에는 세포가 실제로 물을 보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미네랄 없이는 그냥 마시고 소변 보고, 마시고 소변 보고만 하며 세포는 여전히 절박하게 목말라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분 섭취 방법과 시기에 대한 이 간단한 변화가 수명을 몇 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세포를 파괴하고 조기 붕괴로 밀어붙이는 5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이 실수 하나만으로도 장기 악화가 거의 40% 가속화되며 저는 매주 50대와 60대 환자들이 이것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치명적인 습관은 이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양으로 잘못된 온도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 전략이 거꾸로 되어 있어서 신체의 자연 회복 시스템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십니다. 이것은 재앙적인 오류입니다. 목마름을 느낄 때쯤이면 혈액은 이미 걸쭉해져 있습니다. 신장은 이미 고생하고 있습니다. 뇌세포는 이미 수축하고 있습니다. 갈증은 조기 경보 시스템이 아닙니다. 갈증은 이미 손상이 시작되었다고 신체가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는 박 여사라는 71세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6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진 후 제 병원에 왔습니다.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딸이 피 웅덩이에서 의식을 잃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검사를 했을 때 혈액이 너무 걸쭉해서 튜브를 통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점심에 2잔, 저녁에 1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침에 언제 물을 마십니까?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먼저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 10시나 11시쯤 물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거의 수분 섭취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14시간 그녀의 혈액은 매일 밤 자는 동안 진흙처럼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조한 시간 동안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호흡을 통해 수분을 잃습니다. 약간의 땀을 통해 수분을 잃습니다. 신체는 신장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 물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충할 것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혈액이 점점 더 걸쭉해집니다. 걸쭉한 혈액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느린 혈액은 뇌와 심장에 산소를 덜 공급합니다. 산소가 적으면 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뇌졸중과 심장마비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혈액이 가장 걸쭉한 시점입니다. 해결책은 너무 쉬워 보여서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이지만 저는 이것이 수백 번 생명을 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다른 무엇보다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하게. 실온으로. 정확히 한 잔, 약 200ml. 왜 미지근한 물일까요?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줍니다. 신체는 그것을 흡수하기 전에 데우는데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빈속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몇 분 안에 흡수됩니다. 즉시 혈액을 묽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신장을 깨웁니다.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박 여사는 이 한 가지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무엇보다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 2주 안에 그녀는 아침 어지러움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혈압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3개월 안에 혈액 검사 결과 정상 점도를 보였습니다. 물 한 잔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수분 섭취 비밀의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밤늦게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8잔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저녁 8시 이후에 물을 서너 잔 마시는 환자들을 봅니다. 그러면 소변을 보기 위해 밤에 2~3번 깨게 됩니다. 이것은 수면의 질을 파괴합니다. 나쁜 수면은 다른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신장은 밤에 느려집니다. 신장은 휴식을 취하고 재생되어야 합니다. 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쉴 수 없습니다. 당신도 쉴 수 없습니다. 끊어진 수면은 신체가 회복 주기를 완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포 손상이 축적됩니다. 이것이 조기 붕괴로 가는 숨겨진 길입니다. 올바른 패턴은 이것입니다. 하루 종일 물을 마시십시오. 일어날 때 한 잔, 오전 중반에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오후 중반에 한 잔, 저녁 식사 전에 한 잔, 저녁 6시까지 5잔입니다. 밤 7시 이후에는 목이 마를 때만 조금씩 마시십시오. 이 패턴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싸우는 대신 지원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수분 섭취 시간을 바꾸십시오. 이 단 하나의 조정으로 건강한 삶에 몇 년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6번째 중요한 변화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건강 유지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과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녁 자세와 수면 전 3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녁 식사를 마치면 어디에 앉습니까?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오. 소파에 앉아 있습니까? 텔레비전을 보면서 누워 있습니까? 전화기를 보면서 구부정하게 있습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65세 이전에 갑작스러운 붕괴를 겪은 수백 명의 환자를 진찰한 후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 중 92%가 제가 압박 자세라고 부르는 자세로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한 후 즉시 앉거나 누워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내부 장기를 압박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위험할까요?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소화 시스템은 음식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중력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식사 후 구부정하게 앉거나 누워서 상체를 압박하면 거의 다른 어떤 것보다 빠르게 노화를 가속화하는 일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위산이 식도로 역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속쓰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만성산 노출은 섬세한 조직을 손상시키고 전신에 퍼지는 염증을 만듭니다. 둘째, 장이 압박될 때 음식을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어 발효와 독소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독소들은 수면 중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압박이 가장 중요한 정화 시간 동안 신장과 간으로 가는 혈류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럽고 좌절한 채로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그녀는 건강한 음식을 먹었고 매일 걸었고 약을 완벽하게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혈압은 계속 올랐고 당뇨병은 악화되었으며 매일 아침 지쳐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그녀는 저녁 6시경에 식사를 하고 10시까지 소파에 옆으로 누워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다음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 4시간의 압박이 다른 모든 건강한 노력을 파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매일 밤 독소 속에 절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엄격한 지시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최소 2시간 반 동안 똑바로 있어야 합니다. 딱딱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있는 것입니다. 척추를 곧게 펴고 적절한 의자에 앉으십시오. 더 좋은 것은 아파트나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산을 오르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박 여사님, 똑바로 식탁 의자에 앉아서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는데 누울 필요가 없습니다. 3개월 후 박 여사는 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혈압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침 혈당 수치가 40포인트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상쾌하게 일어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단 하나의 간단한 변화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300명 이상의 환자에게 제공하여 놀라운 성공을 거둔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최소 2시간 반, 3시간은 더 좋습니다. 타이머를 설정하십시오. 이 시간 동안 상체는 똑바로 있어야 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단단한 의자에 앉을 수 있습니다. 부엌 조리대에 서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집이나 밖에서 여러 번 짧은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서서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파에 구부정하게 앉거나 누워 있거나 침대에 기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쉬어야 한다면 등 뒤에 수직으로 배열된 베개에 기대어 똑바로 앉으십시오. 척추는 수평에서 최소 70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장기들이 식사를 처리하고 야간 회복을 시작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공간과 중력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단 하나의 변화가 내부에서 노화시키는 숨겨진 염증을 해결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미래의 당신이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것은 내일 아침부터 즉시 취해야 하는 3가지 간단한 행동입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에서 정확히 이 단계를 따름으로써 건강을 변화시킨 수백 명의 환자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90대까지 짐이 아닌 독립적이고 활기찬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할 실용적인 적용입니다. 첫째, 첫 식사의 황금 시간입니다. 일어난 후 90분 이내에 첫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2시간이 아니라 배고플 때가 아니라 90분 이내입니다. 신체는 밤새 이화 상태에 들어갑니다. 즉, 에너지를 위해 자신의 근육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단백질 섭취를 미루면 장기들이 빠르게 손상됩니다. 최소한 20g의 흡수가 쉬운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계란 2개와 두부 반모 또는 작은 흰 살 생선찜을 드세요. 빵은 안 됩니다. 죽만 먹는 것도 안 됩니다.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이것을 적어두세요. 내일 아침 일어난 후 90분 뒤에 알람을 맞추세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단백질을 드세요. 둘째, 혈관을 보호하는 수분 섭취 순서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물을 완전히 잘못 마시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걸쭉해져서 마치 좁은 파이프를 흐르는 시럽과 같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오전 5시에서 9시 사이에요.
아무것도 드시기 전에, 양치하기 전에 정확히 2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찬물은 안 됩니다. 몸에 충격을 주니까요. 뜨거운 차도 안 됩니다. 너무 천천히 마시게 되니까요. 체온과 같은 온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일어난 후 5분 이내에 마시세요. 오늘 밤 침대 옆에 보온병을 두세요. 자기 전에 물을 채워두세요. 내일 아침 즉시 마시세요. 이 한 가지 행동만으로 뇌졸중 위험이 30% 감소합니다. 적절한 시간에 물 한 잔으로 30%나 줄어듭니다. 셋째, 회복 시스템을 재활성화하는 운동입니다. 저는 이것을 황금 10분이라고 부릅니다.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몸이 최고의 회복 시간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동안 세포들이 재생 신호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이 시간에 정확히 10분 동안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긴 산책도 아닙니다. 10분 동안 천천히,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았다를 10번 하세요. 팔을 머리 위로 20번 들어 올리세요. 제자리에서 3분 동안 걸으세요. 앉아서 발목을 돌리세요. 구체적인 운동은 시간과 지속 시간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오후 5시에 알람을 맞추세요. 알람이 울리면 10분 동안 움직이세요. 이렇게 한 환자들은 2주 안에 더 건강해졌다고 보고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은 함께 작용합니다. 선택해서 고르는 별개의 제한이 아닙니다. 아침 단백질, 즉각적인 물 섭취, 오후 운동. 세 가지 모두입니다. 매일 빠짐없이요.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필수 루틴입니다. 한두 가지만 한 환자들은 미미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세 가지 모두 한 환자들은 90일 이내에 극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몸을 확인해 보세요. 허벅지 근육을 만져보세요. 뼈가 쉽게 만져지나요? 그것은 근육 손실입니다. 손톱을 보세요. 세로줄이 있고 부서지기 쉬운가요? 그것은 단백질 결핍입니다. 맥박을 느껴보세요. 불규칙한가요? 그것은 탈수 손상입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몸이 이 세 가지 변화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을 휠체어와 병상에서 구해낸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집에 있는 식료품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필요하면 오늘 시장에 가세요. 계란을 사세요. 두부를 사세요. 오늘 밤 보온병에 미지근한 물을 채워두세요. 지금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글로 쓰면 실천할 가능성이 40% 높아집니다. 자녀들은 건강한 부모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는 독립적인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두려움 없이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간단한 행동이 90세 이상을 향한 길입니다.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세 가지 습관 중 무엇을 먼저 바꾸시겠습니까? 아침 루틴인가요? 식사 시간인가요? 아니면 저녁 수분 섭취인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수명을 연장하는 건강 정보를 계속 받으시려면 구독해주시고 65세 전에 건강을 지켜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